자, 이번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원형 차트 있죠? 여기에다가 빌드인 효과, 애니메이션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하나의 차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죠. 자, 이거 각각 나타나게끔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사형도 있고요. 증가 감소 같은 것도 있죠. 증가 감소로 한번 세팅을 해보고 모두 한꺼번에 나오는 것보다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외지 단위로 하나의 단위씩 해서 외지 단위로 나타나게끔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자, 한번 클릭하면은 10대 한번 또 클릭 또 클릭 또 클릭 이런 식으로 각각 분류별로 해서 외지라고 하는 단위로 구별돼서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각각 한번 클릭할 때마다 보다는 한번 클릭하고 나머지는 뒤에 효과들이 끝나면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추가 옵션을 누르시고 여기 클릭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 이전 빌드 후에 자동으로라고 세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각각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 보관함 닫기를 눌러서 다시 닫아주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재생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효과가 클릭을 안 해도 자동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계부 현황이라던가 그 어떤 원형 차트, 파일 차트에 맞는 효과를 삽입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는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차트라던가 축이라던가 시리즈 이런 것들을 편집하고 차트의 종류를 변경하고 여러 가지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우리가 키노트에다가 여러 가지 외부 파일들, 예를 들어서 동영상 파일을 갖다가 넣는다든가 혹은 오디오 형식의 파일을 갖다가 넣는다든가 이런 미디어 파일을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영상은 여러 가지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동영상이라고 해서 동영상 파일 딱 하나의 종류만 넣는 거는 아니죠. 키노트 파일이 있고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파일들이 있는 것처럼 동영상 파일도 AVI라고 하는 윈도우즈에서 많이 쓰는 그런 동영상도 있고 MP4, MOV라고 하는 맥이나 노트 기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동영상 파일도 있고 인터넷 스트리밍 같은 데서 사용이 되는 WMV라고 하는 파일도 있고 요즘은 이제 기기가 하도 다양해져서 그런 기기에서 최적화되는 여러 가지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는 동영상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 같은 경우, 오디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오도 웨이브라고 하는 용량이 큰 압축이 덜 돼 있는 이런 사운드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이 많이 다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mp3라고 하는 파일들도 있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WMA라던가 다양한 음원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한 이런 파일들을 동영상, 오디오 이런 파일들을 키노트에다가 슬라이드에 삽입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 재생을 한다던가 사운드를 삽입을 하고 전체 삽입을 한다던가 어떤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에만 삽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먼저 슬라이드 하나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 자, 가끔씩 저장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동영상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지 삽입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동영상도 파인더라고 하는 것을 불러서 키노트의 슬라이드에다가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파인더를 열어서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을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인더를 열어서 파인더에 있는 뮤직비디오 파일을 10번 슬라이드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중에 이 부분을 현재 지금 장면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서 맨 끝에 있는 퀵타임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 보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영상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퀵타임 속성 부분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플레이, 뒤로 뭐 이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이 정상적으로 삽입이 됐고요. 노래도 정상적으로 삽입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위쪽부터 쭉 보시게 되면 시작 및 중단, 뭐 포스터 프레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면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되는데요. 자, 내가 어떤 특정 부분만, 일부분만 재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시작과 끝 부분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끝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시작과 끝이 지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분 57초 54 프레임이 이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 3분 이 부분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략 한 3초 정도밖에 선택이 안 되어 있죠.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굉장히 짧은 영역만 선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 및 중단,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터 프레임이라고 해서 포스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동영상의 첫 화면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첫 화면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시작 부분을 따라서 포스터 프레임이 같이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시작 부분이 되는데 꼭 처음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지점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가 이 뮤직비디오의 시작 부분을 지정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다가 갖다 대시면 되죠. 그렇게 드래그 하다가 걸리는 부분이 이 시작 부분이 걸리는 겁니다. 다시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부분에다가 가져다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3분 44초가 끝이니까 클라이막스 부분에다가 조절을 좀 해서 플레이를 해가면서 위치를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을 한번 끝나는 지점이고요.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절하셔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비교적 짧게 설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클릭할 때 동영상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동영상 빌드 시작을 추가를 해서 클릭할 때 동영상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복이 있고 앞뒤로 반복이 있습니다. 반복을 선택하게 되면은 영상이 반복이 돼요.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반복하고 자, 시작. 자, 영상이 그래도 기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10초 정도만 하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반복을 앞뒤로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소리가 안 나죠? 이거는 뭐냐면
영상이 끝나게 되면은 테이프이 뒤로 되감기듯이 다시 거꾸로 재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가게 되면은 다시 재생이 되는 겁니다. 플레이가 되고 끝나게 되면은 다시 뒤로 재생되는 게 보이고 다시 앞에 가면은 다시 재생되는 거. 이게 앞뒤로 반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하시는 반복 스타일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클릭할 때 동영상 시작을 해제한 상태에서 재생 버튼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바로 시작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죠. 클릭할 때 동영상 시작을 체크한 상태에서 재생을 들어가시게 되면 안 나오죠. 클릭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동영상이 시작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음량, 이거 음량이고요. 조절, 플레이하고 뒤로 감는 거, 이런 것들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클릭할 때 동영상 시작을 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세팅을 되게끔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빌드 같은 것들을 삽입할 수가 있겠죠. 동영상 시작이라고 하는 효과, 나타나기라든지 이런 효과들을 넣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뭐를 한번 해볼까요? 플래시 효과를 한번 삽입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삽입하고, 자, 재생을 하게 되면 클릭하면 시작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클릭을 하시면 플래시 효과가 나오고 뮤비가 재생이 되겠죠.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리셔서 여기다가 제목을 삽입을 하겠고, 텍스트 상자를 삽입을 하셔서 자, 이쯤에다가 삽입을 해야겠죠.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라고 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삽입을 해놨고요. 저스틴 비버 영문으로 베이비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위치를 하게끔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요.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커맨드 C를 복사를 하죠. 커맨드 C, 커맨드 V 눌러서 위에다가 하나를 더 삽입을 해서 자, 지우고 뮤직, 비디오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글자는 좀 크게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20보다는 좀 크게 36 정도 세팅을 하고 글꼴 바꾸고 싶으면 바꾸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24 정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재생을 해보면 자,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뮤직비디오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아래로 혹은 위로 옮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뮤직비디오하고 저스틴 비버라고 하는 글자가 얘네가 나오고 나서 뮤직비디오하고 저스틴 비버 베이비가 같이 순차적으로 나오게끔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효과를 주죠. 여기다가도 렌즈 플레이어 효과를 이렇게 삽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스틴 비버 베이비에다가도 뭐를 해볼까요? 똑같이 렌즈 플레이어 효과를 삽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빌드 순서가 추가 옵션을 보시게 되면 저스틴 비버와 뮤직비디오와 저스틴 비버 글자가 있는데 자, 저스틴 비버 글자와 뮤직비디오는 어떻게 할까요? 2번 빌드 후에 하고 자동으로 같이 나오게끔 2번, 3번 같이 나오게끔 세팅을 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저스틴 비버가 이거하고 후에 1번 빌드 후에 자동으로 라고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 주시고
재생을 한번 해보면, 자, 클릭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 뮤직비디오가 삽입된 부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장 가끔씩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음악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이 재생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효과음처럼 하나의 슬라이드에 우리가 지금 10번 슬라이드까지 만들었는데 이 11번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까요? 11번 슬라이드에 삽입을 해서 재생이 되고, 자, 음악이 안 끝나도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은 음악이 멈추는, 즉 해당 슬라이드에만 오디오를 삽입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백그라운드 사운드처럼 슬라이드가 시작이 되면 1번 슬라이드부터 시작이 되면 음악이 재생이 되고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 계속해서 계속 넘어가고 음악의 길이만큼 계속해서 재생이 되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재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거 커맨드 C 버튼 눌러서 하나 복사를 하고요. 두 개를 같이 복사하죠. 두 개를 다 쓰겠습니다. 커맨드 C 11번 슬라이드 만들고 커맨드 V 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뮤직, 음악이니까 뮤직이라고 입력을 하겠고요. 여기 아래쪽에다가는 우리가 가져올 사운드, 이름, 부른 사람 이런 걸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음악 파일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이나 이미지랑 마찬가지로 파인더에서 키노트의 작업 슬라이드로 음악 파일을 드래그해서 삽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뮤직 폴더에서 제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음악을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하나를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운드 하나가 선택이 됐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다가는 우리가 방금 전에 파인더에서 봤었던 요거를 여기 있는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삽입이 됐죠. 이렇게 사운드 표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효과가 현재는 없어요. 그쵸? 효과를 이제 마우스로 클릭돼서 재생이 되게 하려면 오디오 시작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오디오 시작, 이 효과를 삽입을 하게 되죠. 자, 그럼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자, 효과 그대로 들어갔죠? 자, 그러면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전 슬라이드하고 얘가 나오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1번 슬라이드를 이 두 번째쯤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플레이를 해볼게요. 재생. 자, 클릭. 다음으로 넘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클릭하면 노래가 나오겠죠? 자, 노래가 나오면은 제가 다시 클릭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노래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클릭하겠습니다.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and it's bringing me out the dark. 자,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바로 노래가 끝나버렸습니다. 왜냐면 이 3번, 지금은 3번이죠. 3번 슬라이드에 사운드를 삽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가 끝나고 4번 슬라이드 넘어가는 순간 음악 재생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운드를 하나의 슬라이드에서만 재생을 되게끔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꾸 음악 재생이 되는데 이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래가 나오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2번쯤에다 갖다 놓도록 하겠고요. 1번에서부터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 쭉 해도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슬라이드를 따로 지정을 해줄 필요가 없이 여기 속성 부분에서 여기 맨 처음에 도큐멘트 정보 입수 여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큐멘트가 있고 오디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오디오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사운드 트랙 그리고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운드 트랙 부분에 여기 부분에다가 우리가 요거를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여기 부분에 이동하셔서 사운드 트랙 부분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추가가 됐죠? 그쵸? 아니면 여기 아이튠즈 보관함에 있으시면은 클릭을 하셔서 아이튠즈 보관함을 열어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사운드 트랙에다가 제가 롤링 인 더 딥이라고 하는 아델의 노래를 삽입을 했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일단은 슬라이드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한번 재생을 해보고 제가 한 3, 4번 슬라이드까지 계속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할게요. 자, 슬라이드가 계속해서 플레이가 되는데도 여기 우리가 삽입한 사운드가 배경음악으로 계속 플레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음을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디오 부분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고 혹은 아이튠즈 보관함에 이용하시면 되고 미리 듣기는 여기 플레이 버튼 눌러서 자, 이렇게 플레이 해보시면 되고 여기 부분에는 한 번만 재생을 할 거냐 아니면 반복적으로 재생을 할 거냐 여기서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배경음악 한번 삽입해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배경 같은 것들 꾸미는 배경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나 글자 색깔 같은 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두운 배경에 밝은 글자 아니면 밝은 배경에 어두운 글자, 즉 여기 보시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거 있죠? 흰색 배경에 검정색 글자 굉장히 잘 보입니다. 가독성이 좋아요. 검정 배경에 흰색 글자 역시 가독성이 좋습니다. 잘 보이죠?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어두운 배경에는 밝은 글자를 넣어 주셔야겠고 밝은 글자에는 어두운 배경을 넣어 주시는 게 좋겠죠. 밝은 배경에 밝은 글자를 넣어주면 잘 안 보이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아니면 인쇄를 해서 보여주는 거다. 종이에 인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봤을 때 빔 프로젝트로 한다면은 어두운 공간에서 빔 프로젝트로 빛을 쏴서 보여주는 거를 얘기를 하죠. 어두운 공간에서 이렇게 흰색 배경에 검정색 글자, 전체적으로 빛이 환하죠. 그러면 눈이 아프겠죠. 그쵸? 그래서 어두운 데서 보는 빔 프로젝트는 어두운 배경에 밝은 글자 이렇게 하는 게 조금은 더 효과적이고 예를 들어서 인쇄를 해서 나눠준다 이럴 때는 흰색 배경에 검은색 글자 이런 게 더 가독성이 좋죠. 눈도 덜 피로하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키노트를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조건 빔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두운 배경에 밝은 글자가 아니고 빔 프로젝트도 환경이 어떤지 좀 밝은 데서 하는지 아니면 굉장히 어두운 데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서 여러분들이 어떤 풍부한 색감을 연출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심플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배경에 밝은색 글자를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난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쇄 자료를 반드시 나눠주거나 하는 거면은 좀 귀찮더라도 하얀색 배경에 자료를 추가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키노트의 프린트 속성 같은 데서 슬라이드 배경이라던가 대상체 채우기 같은 거를 프린트 안함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하면은 좋습니다. 그건 어디냐면은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고 치고 우리 메뉴 여기 보시면 프린트라고 제가 추가를 좀 해놨습니다. 없으신 분은 아시죠? 도구 막대 사용자와 여기에 프린트 있습니다. 이거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완료하고 프린트를 클릭하면 프린트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아래쪽에 세부사항 보기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자 슬라이드 배경 또는 대상체 채우기 프린트 안함 이걸 체크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얗게 나오죠. 채우기가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하게 되면 좀 더 편하게 배포 자료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배경을 한번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서 예를 들어 네이버라던가 혹은 구글이라던가 이런 이미지를 다운로드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벽돌 같은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나무, 결 같은 그런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테마부터 설정을 다시 할 겁니다. 테마 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중에서 여기 세 번째에 있는 그라데이션 효과가 들어가 있는 이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스터 슬라이드를 좀 열어주시고 빈 페이지를 설정을 해서 배경만 지금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우리 여기 도구 막대 사용자와 해서 프린트 뺄까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작은 크기 사용 해제하면 이렇게 메뉴가 좀 커지거든요.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미지 하나를 드래그를 해서 삽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추가가 됐고요. 저는 이거를 크기를 좀 줄여서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 같은 부분을 클릭하셔서 윈도우의 맞추기를 클릭하시고 저는 이렇게 벽돌 이미지죠. 이런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 크기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를 맞춰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기가 좀 커지겠죠?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이미지 조절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도구 막대 사용자와에서 이미지 조절 우리가 넣어놨었죠. 이거를 다시 좀 꺼내고 이미지 선택하고 조절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조절 창이 나오게 되면요. 이미지를 약간만 어둡게 하고 채도값 같은 것들을 조금만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밝기를 제가 좀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채도값이 이건데 조금 낮춰서 자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밝기를 한 번만 더 낮추도록 할게요. 분위기가 좀 음산해졌죠? 자, 그리고 노출값도 살짝 줄여서 조금 더 어둡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어떤 특정한 정해져 있는 값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대로 세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조절은 됐고요.
이렇게 해서 끄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 위쪽에 도형 부분을 클릭하셔서 이 사각형 있죠? 사각형을 좀 선택을 하셔서 사각형 크기를 어느 정도 화면을 좀 채울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만하게 설정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선택한 사각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속성창을 좀 엽니다. 여기 중간쯤에 그래픽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라디언트 채우기가 현재 선택이 아마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속성에서 여기에 두 가지 그라디언트 색깔이 있는데요. 첫 번째 거 선택해서 맨 아래로 내려서 검정색으로 바꾸겠고 꺼주고, 두 번째 것도 선택을 해서 맨 아래로 내려서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두 가지 색상을 모두 다 검정색으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꺼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를 이렇게 끝에서 이 끝까지 이렇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꽉 채워주도록 할게요. 위쪽도 마찬가지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속성창을 열으셔서 여기 부분에서 첫 번째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셔서 불투명도 아래쪽에 있죠? 이거를 한 60 정도로 대략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꺼주고 두 번째를 선택을 하셔서 얘를 0으로 이렇게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살짝만 이런 식으로 한 30-40% 정도. 지금은 너무 이렇게 낮추면 너무 밝으니까 이런 식으로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어두운 부분이 위쪽은 불투명도를 조금만 더 줄까요? 위쪽은 조금 어두운 형태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갔고 아래쪽은 조금은 보이는 이런 그라데이션 효과가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하나의 배경 이미지를 완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슬라이드로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마스터 부분에서 빈 페이지를 좀 선택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공유로 한번 해보죠. 메뉴 부분에 공유가 있을 겁니다. 클릭해 주시고 보내기 부분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로 한번 변화를 해 볼게요. 이미지로 만들어 주시고 슬라이드 모두 선택되어 있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JPG로 하고 품질은 100%로 높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도큐멘트라던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에다가 지정을 해 주시고 여기다가 벽돌, 배경, 테마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기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키노트 자료 파인더에 사용해 보면은 벽돌 배경 테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이미지로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든 이미지를 다른 거 사용할 때 첨부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마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선택을 해보고 테마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새로운 파일이 적용이 안 됐군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해당 이미지를 우리가 만든 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근데 테마를 가지고 오실 때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이즈가 있습니다. 제가 1던은 1024768로 설정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걸로 설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부분을 다시 윈도우에 맞추기로 하시고, 자, 이제 사이즈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쵸? 사이즈 바뀌었으니까 뭐 4:3 비율일 수도 있고 16:9 비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이미지를 다시 배경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 이미지가 그대로 가지고 왔죠. 이거를 이렇게 화면에다가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16대 9라든가 이런 걸로 가지고 오진 않았겠죠? 한번 다른 걸로 가져오겠습니다. 테마를. 이번에는 1280에 720 이걸로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와이드예요. 이렇게 좌우로 좀 넓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넓은 형태의 이미지 배경을 가지고 왔고요. 자, 여기에다가 속성으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이 두 번째 클릭해서 슬라이드 속성에 화면 전환이 아니라 모양새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미지 채우기로 하시고 여기 보시면 해당 위치에 채우기, 위치에 맞추기, 느리기 원래 크기 이런 게 있습니다. 해당 위치에 맞추기는 슬라이드 크기하고 배경으로 사용되는 이미지가 동일할 때 사용하면 될 거고 채우기는 가로, 세로 비례가 좀 다를 때 선택되어 있는 채우기를 하시면 되고요. 느리기는 무조건 이미지의 모든 부분을 슬라이드 비례에 맞춰서 나타나거나 상하 좌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거나 혹은 축소가 될 수 있겠죠. 배경이 또 작으면 이런 게 이제 느리기고 원래 크기는 말 그대로 배경 이미지의 원래 크기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타일형 배치는 이미지 크기가 좀 작을 때 타일로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배경을 채우게 되겠죠. 일단은 해당 위치에 채우기를 하시고 선택 버튼을 눌러서 벽돌 배경 테마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정확하게 채우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채웠죠. 자, 그리고 다른 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 맞춰서 원래 크기, 타일형 배치, 해당 위치에 맞추기 등등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배경에다가 채우기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가 다른, 비율이 다른 배경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맞춰서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16대 9 정도의 화면 비율이니까 이런 것도 저장을 좀 따로 해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의 이미지. 자, 여기에다가 다음을 하셔서 이름 지정하셔서 보내기를 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열어봤는데 처음에 만든 1024 4대3 비율을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고 그 다음에 16개 구로 한 거는 이렇게 길게 생겼죠.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여러 가지 도형이라던가 여러 가지 모양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간단한 테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얀색 배경 이거를 좀 쓰도록 할 겁니다. 흰색을 선택을 해서 자, 크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맞나요? 자, 윈도우 보면은 지금 배경이 사이즈가 16대 9로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여기 테마 부분에서 우리가 세팅을 좀 바꿨기 때문에 이거를 1024로 세팅을 좀 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 보시고요. 여기 왼쪽에 테마를 하시고 왼쪽에 마스터 슬라이드 부분을 보시면 여러 가지 슬라이드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개만 좀 놔두고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이것도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제목 및 구분점 이것도 지워주겠습니다. 제목 및 부제 빼고 구분점도 지우고 빈 페이지 놔두고 제목 상단도 놔두고 제목 중앙도 놔두고 사진에 관련된 것도 지워주도록 하겠고요. 사진 다.
자,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 제목, 상단, 중앙, 빈 페이지, 제목 및 부제 이렇게 4가지 종류만 놔두고 깨끗하게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저장을 좀 하도록 하죠. 저장을 해서 키노트 자료에다가 테마 만들기 이런 식으로 저장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스터 슬라이드를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채워넣기를 좀 해주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속성 부분으로 좀 들어가셔서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셔서 여기 슬라이드 속성에서 모양새에서 여기에 채우기를 하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채우기를 좀 해놓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그라디언트를 체크를 하셔서 저는 좀 파란색 계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당하게 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선택하셔서 두 번째는 조금 어두운 부분으로 가죠. 자, 이렇게 하늘색 계열로 좀 가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상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선택을 해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 창은 잠시 좀 꺼주시고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위쪽이 제목 텍스트고 본문 같은 게 있고요. 여기 부분에다가 제가 제목이니까 제목 아랫부분에 사각형의 어떤 선반 같은 느낌이 나도록 도형해서 사각형을 좀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됐죠. 이런 식으로 추가를 좀 해줬고 이거를 좌우로 좀 늘려주시고 여기까지도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아래는 조금 작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걸 선택하고 속성으로 들어오셔서 이거는 이 그림자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색상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선은 없게끔 세팅을 하도록 하겠고 그림자는 체크를 좀 해서 그림자 나타날 수 있게끔 각도는 오른쪽 하단 부분으로 약간 좀 간격을 띨 수 있게끔 오프셋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진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좀 옅게 하려면 불투명도를 좀 낮춰주시면 옅어지게 되겠죠. 반사각 같은 것들 불투명도 이렇게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의 색상을 클릭을 하셔서 색상 채우기를 좀 하겠습니다. 색상을 약간 회색빛이 나도록 저는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죠. 좀 파란색으로 진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제목에 맞춰서 세팅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오프셋을 좀 더 주고 흐림 효과라던가 각도 같은 것들을 잘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맨 위에 있는 마스터 슬라이드에 제목 및 부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슬라이드 첫 번째 것도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환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중앙 슬라이드로 마스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목 및 부제하고 색깔을 맞춰주도록 하겠는데요.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배경에 그라디언트 채우기를 하시고 색깔을 클릭하신 다음에 똑같은 색깔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거 돋보기 같은 게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여기다 갖다 클릭하시면 색깔을 이렇게 뽑아 옵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색깔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고요. 자, 색상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거를 이쪽에서 위쪽을 잘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괄호 모양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만들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 위쪽에서 도형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펜 도구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쯤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렇게 클릭해서 클릭하고 위쪽으로 직진 Shift 눌러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에 클릭하고 이 정도까지 오셔서 클릭하고 이렇게 맞춰서 괄호 모양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괄호 모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동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좀 맞추려면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빨간색 점이 나오거든요. 자, 조금 제목에서 떨어뜨려 놓을까요? 다시 클릭하면 빨간 점이 나와요. 이걸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모양을 좀 더 세밀하게 맞춰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살짝 이렇게 위로 올린다던가 여기도 잡아서 같이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아래쪽도 다시 클릭해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여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모양이 어느 정도 됐으면 채우기라던가 이런 걸 줄 수가 있겠죠. 채우기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파란색 계열을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그리고 선 같은 거는 없음으로 세팅을 해보고 그림자 같은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이쪽에다 쓰려면 코맨드 C, 코맨드 V를 눌러서 하나를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회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커맨드 버튼을 누르고 갖다 대면 회전이 되죠. 이렇게 Shift 누르고 회전을 완전히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제목 부분에 어떤 대가로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목 중앙 부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